예, 이번에는 5위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음 주에 13일부터 이재명 정부를 향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라고 벼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입니다.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예, 송영훈 변호사, 정청래 대표 발언의 수위가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아요. 반동의 실체,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결국은 국정감사장에 부르겠다는 건데 지금 나올 가능성, 또 안 나올 가능성인데 어떻게 보세요?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안 나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정사상 대법원장이 국감의 기관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지 않고 인사만 하고 들어가고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을 하는 것은 그런 관례가 정착된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신분은 대법관이지만 행정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사법행정만 관장하거든요. 그러면은 국정감사에 나와서 답변을 하더라도 재판 독립 침해 소지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더라도 행정처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국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아직 끝나지도 않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절차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사건은 종료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서울고등법원에 내려가서 계류 중인 거예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 입법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파헤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입니다.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 올바르게 표현해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송영훈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동안의 관리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대법원장님께서는 먼저 인사 말씀을 하시고 이석하셨다가 여러모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운영 방식에 따라 대법원장께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이석하셨다가 이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석해도 좋습니다. 노고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불과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저 장면이 지금은 반대가 되고 있는 건데 대법원 국정감사가 13일, 그러니까 월요일과 수요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 동행명령 시사, 데리고 오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동행명령까지 안 되면 이진숙 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올 판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상 이 전원 합의체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 중인 재판이지요. 그 재판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의 내용에 대해서 그 세부 내용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라고 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뭐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요. 심지어 진보 진영에 있던 대법관도 그래서 청문회는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엄연히 관례도 어긋나고 또 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번 이제 저희 자료 화면에도 나왔듯이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번 국감에 출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민주당은 삼권 분립을 운운하면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똑같은 일에 대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사실 한성필 부대님, 네. 지금 보면 정부 또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보면 속도 조절, 너무 또 일방적으로 강도 높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또 국민의 저항이나 반발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전 그래픽을 좀 보여주세요.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식으로 마취하고 잠들었다 일어났는데 배를 갈랐나 보다 생각하는 게 만드는 게 개혁이다라고 하지만 지금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 얘기하면서 끝까지 불러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기류가 더
우세한 겁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어떤 일정과 어떤 행사와 결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조직인 것이고 저희 민주당은 정치 결사체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치적으로 저희 당의 지지자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좀 혼동스러운 것 같은데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이 뭘 잘 모르면서 자꾸 대법원장이 국회 나와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 헌법 61조에는 국정감사에는 필요한 서류와 증인 출석과 의견 진술 요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예. 자꾸 뭘 잘 모르고 있는 게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대법원장이 반민특위 부장이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석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7번이나 와가지고 질의응답을 한 사례가 있고 그 이후에도 대법원장 2분이나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지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예. 상임위원장이 말하잖아요. 네. 그거는 그동안 문제가 없고 상임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이색을 시키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예. 상임위원장이 허가를 안 해주는데 인사말만 하고 나가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임위원장들, 법사위원장이나 다른 상임위원장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건데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와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자칫 대통령의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조희대 대법원장 한 명 때문에 예. 블랙홀로 빨려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에 관련해가지고 우려하는 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 부분을 당에서 적절하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한다면 그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안 나와도 되는 것을 불법적으로 나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룡은 변호사 불법적이지 않다, 법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뭘 몰라서 그런다고 하시니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조진만 대법원장이나 민복기 대법원장의 사례는 민주당에서 원용하실 것이 절대 아닙니다. 조진만 대법원장은 3공화국 때 사법독립 침해에 저항하다가 중간에 사퇴를 하신 분이고 민복기 대법원장은 유신 시절이에요. 그때 다수당은 공화당과 유신 정오회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김병로 대법원장의 예. 사례는 그 시대의 특수성이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김병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선출은 됩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하부 구조는 갖춰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심지어 법원 조직법이 1949년 9월에 만들어집니다. 그 시대에는 삼권 분립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희미해서 헌법에 부칙을 둬서 반민특위를 만들면서요. 국회의원이 5명이나 반민특위 재판관을 겸직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정도로 삼권이 미분화된 시대였는데 당시에 박흥식이라고 이제 친일 재벌한 사람이 반민특위 1호로 구속이 됐다가 이질에 걸려서 보석으로 석방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왔습니다만 나와서 내가 반민특위 재판부장을 겸하고 있지만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오기 하루 전에 1949년 4월 22일 금요일 국회 본회의 속기록을 보면요. 어느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반민특위 재판부 재판관 전원을 부릅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올해 5월에 청문회 하면서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대법관들 전원 다 부르자고 했잖아요. 그것과 아주 유사한 사례인데요.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꾸하면서 동의해준 국회의원이 그 당시 국회 속기록에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1949년 그 당시 재헌의회 국회의원들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설명이 필요한 게 예,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김병로 대법원장이 나와서 7회 동안 나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혼동을 시키는 건데 나올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신헌법 시대에 국정감사가 폐지됐다가 87년 민주화되고 나서 헌법재판소 생기고 나서 88년에 국정감사가 다시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유신헌법이라든가 군사 독재 시절 때문에 사법부가 독립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까 존중의 의미에서 예. 우리가 그동안의 관례를 만들어왔던 건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국정감사 때 필요한 서류, 증인 출석, 의견 제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불법적인 건 아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관례를 무시하고 나오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로 가야지 무조건적으로 잘못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건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예. 어쨌든 예, 국정감사장에서 13일 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지 또 국민들은 출석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론을 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법에 있든 없든 여론의 동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